시작하기에 앞서 등장인물의 이름 및 배경 등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는 바카스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고구마 100만 개 먹은 듯 답답하고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사이다 사연 하나 들고 왔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날이자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날의 기록입니다. 다들 마음 단단히 드시고 들어주세요. 특히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말종들 때문에 속 끓이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요. 사건은 작년 여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화요일 오후에 시작됐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창밖에 때리는 빗소리가 꽤 운치 있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친정 엄마였어요. 평소라면 밝게 전화를 받았을 텐데 그날따라 벨소리가 어찌나 날카롭게 꽂히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하고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우는데? 제 목소리도 덩달아 떨리기 시작했죠. 엄마는 숨이 넘어가도록 울면서 간신히 말을 이으셨어요.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어. 지금 응급실인데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어떡하니?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엄마, 거기 어디야? 천안 단대병원? 나 지금 바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자마자 옷가지를 대충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비는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고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지만 오로지 아빠 얼굴을 봐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빗길을 뚫고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차 안에 블루투스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안도감에 울먹이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나 지금 천안 내려가고 있어. 아빠가 사고가 나셨대. 많이 위독하시다는데 어떡해. 나 무서워 죽겠어. 남편이라면 당연히 괜찮아. 내가 금방 따라갈게. 조심해서 운전해. 라고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래야죠. 그런데 스피커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하고 심지어 귀찮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래. 장인어른 사고 났다며? 방금 엄마한테 들었어. 많이 다치셨대? 제 말을 귓등으로 들은 건지 건성으로 대꾸하더군요. 저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마음의 준비하라고 했대. 나 지금 손이 떨려서 운전도 잘 못하겠어. 당신 언제 올 수 있어?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더군요. 나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가. 그리고 가는 김에 부탁 하나만 하자. 엄마가 방송 보더니 천안 호두과자 먹고 싶다고 하시네?
올라오는 길에 원조집 들려서 2박스만 사와. 알았지?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지금 아빠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호두과자라뇨. 여보, 당신 제정신이야? 아빠가 위독하시다니까 지금 호두과자가 넘어가? 그게 말이 돼?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가는 길에 사오라는 게 그렇게 힘든 부탁이야? 엄마가 드시고 싶다잖아. 노인네 소원 하나 못 들어줘? 너는 며느리가 돼서 싹수가 노랗다 진짜. 끊어. 나 바빠. 뚝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하게 차를 때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한참이나 멍하니 휴대폰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어떻게 천안까지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죠.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특유의 알코올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저를 더 공포스럽게 만들더군요. 수술실 앞 의자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엄마를 발견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소 그 곱던 우리 엄마가 헝클어진 머리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빠의 피 묻은 셔츠만 꽉 움켜쥐고 계셨거든요. 엄마, 나왔어. 아빠는? 아빠 수술 들어갔어. 제가 다가가자 엄마는 저를 붙잡고 오열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힘들대.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가망이 없대. 우리 영감 불쌍해서 어떡하니? 엄마의 통곡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우는데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발 아빠를 살려달라고 신에게 빌고 또 빌 뿐이었죠. 그 긴박한 순간에도 저는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싸가지가 없어도 장인어른 임종은 지키게 해야 했으니까요. 여보, 제발 지금 출발해줘. 아빠가 정말 위독하셔. 당신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야. 제 목소리는 애원하다시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야, 내가 간다고 뭐 달라지냐? 지금 회사에 감사 떴다고 했잖아. 내가 의사도 아니고 가서 뭘 해. 그냥 나중에 장례식장 잡히면 거기로 갈게. 또 전화가 끊어진과 동시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파란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 운명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사위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빠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저는 맹세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그 인간 가만 안 둘 거야.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장례식장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빈소에는 향냄새보다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더 진하게 배어 있었죠. 외동딸인 제가 상주로 서 있었지만 다들 남편인 김서방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김서방은 어디 갔어? 상주가 자리를 비우면 쓰나?
친척 어르신들의 물음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 갑자기 급한 감사가 떠서 며칠 못 움직인대요. 죄송해요.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던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 놈은 정말로 3일 내내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냐? 나 잘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세상에 장인어른 가시는 길에 술 한잔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발인 날 아침 잠깐 들른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검은 정장도 아니고 알록달록한 등산복 차림으로 들이닥치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사돈 안 됐네. 좋은데 가셨겠지. 하며 영혼 없는 인사를 툭 던지더군요. 그러고는 식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육개장 그릇을 숟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가야. 육개장이 왜 이렇게 싱겁니? 편육도 너무 퍽퍽하고. 상조의 살을 어디 싼 데를 쓴 거니? 돈 좀 쓰지 그랬어. 제가 기가 막혀서 멍하니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혀를 쯔쯔 차며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너 아범한테 자꾸 오라가라 전화질 좀 하지 마라. 걔가 오죽 바쁘면 못 오겠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 일망치면 쓰겄어? 너는 애가 융통성이 없어서 큰일이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처가 경조사 못 챙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고 바가지를 긁어? 그 말을 듣는데 슬픔이 사리에 가까운 분노로 바뀌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져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 풍경이 저를 반기더군요. 남편은 세상 편한 자세로 소파에 누워 킬킬거리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맥주캔과 과자 부스러기가 굴러 다니고 있었고요. 저를 보더니 눈길 한번 안 주고 왔어? 장인어른 좋은 데 가셨겠지? 하며 리모컨만 까딱거리는 그 모습에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지만 도저히 씻을 수가 없어서 세면대만 붙잡고 서 있었어요.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징징하고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남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짓 따윈 하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무언가에 홀린 듯 거실로 나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장근한만에 뜬 카톡 미리 보기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나 호두과자 못 먹어서 기분 별로야. 오빠 와이프는 그것도 안 사오고. 내일 우리 천안 가장. 호두과자, 그놈의 호두과자. 회사 감사 때문에 바빠서 장례식장도 못 온다던 인간이 웬 상간녀랑 호두과자 타령을 하고 있었다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예전 연애 시절 제 생일 그대로더군요. 패턴을 풀고 카톡 대화방을 열어보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위독하시던 그 시각, 남편은 노래방에서 그 여자와 듀엣곡을 부르는 영상을 찍어 올렸고, 아빠가 돌아가시던 그 시각에는 모텔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야릇한 사진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 차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뽑았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해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제 예상은 한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을 때 옆자리 여자가 자기, 나 호두과자 먹고 싶어. 오빠 와이프한테 사오라고 해. 라며 낄낄거리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더군요. 남편 놈은 그래 우리 자기가 먹고 싶다는데 시켜야지 하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고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마였습니다. 당장 저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인간 쓰레기에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아니, 부엌칼이라도 들고 가서 난도질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봤자 저 뻔뻔한 인간들은 오히려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갈 게 뻔했으니까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차가운 머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방으로 들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역겨워서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카톡 대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서까지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했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더 살갑게 대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 많이 힘들지?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을까? 어머니, 이번 칠순잔치는 제가 아주 성대하게 준비할게요. 호텔 뷔페 예약하고 친척분들 다 초대하세요. 제가 다 쏠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려서 좋아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철이 들었네. 그래, 그래야지. 남편 기 살려주는 게 최고지 하면서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빠 영정사진을 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 저 인간들 내가 아주 처참하게 밟아줄게. 그리고 대망의 시어머니 칠순 잔치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상사들까지 초대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더군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관객이 많을수록 쇼는 더 흥미진진해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웃으면서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오늘 기대해.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 남편은 낄낄거리며 그래, 당신만 믿는다 하고 집을 나섰죠. 그게 자기 무덤을 팔아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요.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꽃분홍색 한복을 차려입고 입이 귀에 걸려 하객들을 맞이하고 계셨죠. 남편 회사 동료들과 친척들까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다들 저를 보며 효부라고 칭찬하더군요.
그 칭찬이 오늘 밤 저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비수가 되어 꽂힐지 상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드디어 하이라이트인 며느리의 헌정 영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죠. 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며느님께서 시어머님과 남편분을 위해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뢰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첫 화면은 평범한 가족사진 슬라이드였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깔리자 분위기는 훈훈해졌죠. 하지만 1분 뒤 음악이 뚝 끊기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네 마누라 진짜 호두과자 사오겠지? 낄낄거리는 상간녀의 목소리와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먹고 싶다는데 지가 안 사오고 배겨?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는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껴안고 키스하는 CCTV 영상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었죠. 사람들의 경악 섞인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오! 저거 뭐야! 당장 꺼!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천안에서 공수해온 호두과자 한 박스가 들어있었죠. 저는 뚜껑을 열고 호두과자를 한 움큼 쥐어 남편의 얼굴에 힘껏 던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호두과자가 남편의 얼굴에 뭉개지며 파당금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자, 여기 있다. 네가 그토록 처먹고 싶어하던 호두과자. 우리 아빠 임종도 안 지키고 네 불륜녀랑 처먹고 싶다던 그 호두과자 실컷 처먹어라, 이 쓰레기 새끼야. 제 고함 소리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고 남편 회사 상사들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팥 앙금 범벅이 된 남편놈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어버버거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아이고 나 죽네 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동동 구르셨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회사 상무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김 과장, 자네 정말 실망이네. 내일부터 회사 나올 생각 하지 마. 하고 소리치며 나가버리더군요. 다른 동료들도 더럽다며 수군대고는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거 이혼 소장이야. 위자료랑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같이 넣었으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잘 해봐. 아 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이미 접수했어. 네가 그토록 아끼는 그년이랑 나란히 법원에서 보자고.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 오해야.
하며 매달렸지만 저는 그 손을 쳐내며 차갑게 쏘아 붙였습니다. 오해 좋아하시네. 그날 아빠 위독하다는 전화 받고 네가 뭐라 그랬어? 호두과자 사오라고 했지? 그게 오해야? 네가 사람 새끼니? 짐승도 지 가족 죽으면 슬퍼해. 너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 제 서슬퍼런 눈빛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며 악을 쓰셨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아들 교육 똑바로 못 시킨 죄 달게 받으세요. 그리고 칠순잔치 비용은 어머니 아들 카드로 긁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호두과자 맛 어때요? 달달하죠? 많이 드시고 만수무강하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절규와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제 귀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라타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나 후련해서. 아빠, 나 잘했지? 나 이제 정말 혼자야. 하지만 괜찮아. 아빠 딸이니까 잘 살 수 있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아빠 산소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작년 그날과는 달리 오늘은 하늘이 참 맑고 푸르네요. 아빠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최후가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대로 아주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남편 놈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건 물론이고 그 바닥에 소문이 쫙 퍼져서 재취업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칠순잔치 때 오셨던 상무님이 업계 블랙리스트에 그 인간 이름을 아주 굵직하게 올려주셨거든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당연히 제가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위자료의 재산 분할까지 탈탈 털어서 받아냈죠. 얼마 전에 법원 근처에서 우연히 그 인간을 마주쳤는데 정말 못 알아볼 뻔 했습니다. 말끔하던 양복 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은 안 감은 듯한 떡진 머리에 구겨진 티셔츠 쪼가리를 입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염치도 없이 다가와서 여보, 나 좀 도와줘.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하고 징징거리는데 어찌나 가짠턴지.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저씨, 호두과자 사드실 돈은 있으세요? 없으면 제가 적선이라도 해드릴까요? 그 말 한마디 던지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 인간의 멍한 표정을 뒤로하고 걸어오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요? 화병이 나서 들어 누우셨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며느리 쫓아내고 아들 인생 망치고 나니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신가 봅니다. 아들 하나 믿고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꼴 좋게 됐죠. 저는 이혼 위자료 받은 돈으로 엄마 모시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꽃꽂이도 배우면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마지막으로 주고 가신 선물은 바로 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용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이기적인 인간들 뒷바라지나 하면서 호두과자 셔틀이나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남보다 못한 타인일 뿐입니다. 내 아픔에 공감해주지 않고 내 슬픔을 귀찮아하는 사람 곁에 머물기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용기 내세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호두과자 따위 집어 던지고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아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말이죠.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